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방암이 한국 여성의 암 4건 중 1건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높은 발병률은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유방암에 대한 건강 지식을 공유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여성암 중 1위인 유방암은 40대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평균 진단 나이는 52.3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논문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전체 여성암 중 24.6%를 차지해 2016년 이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남성 유방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유방암의 0.4%였다. 학회는 유방암 발병률 증가는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조기 초경, 출산율 저하, 모유 수유 감소, 폐경의 고령화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진단된 유방암 중에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의 기점막을 침범한 침윤성 유방암이 83.5%를 차지했고, 암세포가 상피조직 내에만 국한돼 있는 상피내암은 16.5%였다. 새롭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연령대는 최소 15세부터 최고 98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컸지만 주로 40대 33.1%, 50대 19.6%의 발병이 집중됐다. 유방암 치료 측면에서는 유방 모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암이 있는 부분만 절제하는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비율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에는 유방보존 수술이 전체 수술의 68.6%를 차지했다.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도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유방암은 식사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질환 중 하나로 에스트로겐 분비와 작용에 관여하는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내 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과도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반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과 각종 식물성 화학물질,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적절히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절제 수술 직후에는 상처 회복이 필요하므로 영양 공급이 중요하며, 항암 치료를 진행할 때는 피로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음식 섭취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과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에는 적절한 양의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조우나 체중 증가는 유방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무리한 체중 조절은 좋지 않으며 현재 체중을 유지하도록 평소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 중에는 체중이 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지나치게 식사량이 많을 때는 치료 중에 체중이 증가하여 질병의 진행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간식은 줄이고 가능한 운동량을 늘립니다. 10%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다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료 시 구역이나 구토로 인해 음식 섭취가 많이 저하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상태가 저하되어 치료 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잘 먹기 힘들다면 간식을 추가하여 영양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우유나 두유, 과일, 음료수, 고구마, 떡 등 먹기 편한 음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유방암 발병 원인의 30% 내외는 음식이나 식습관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사 지침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통해 체중을 유지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음식의 섭취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육류를 포함하여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입니다. 포화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유방암의 위험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하므로 육류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절한 양의 육류 섭취는 필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 관리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고기가 유방암에 나쁜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의 가공육이나 적색 육고기는 유방암 재발 위험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방이 없는 살코기나 생선, 가금류를 신선한 채소 및 야채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및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익히지 않은 날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회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이나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지만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성이 있어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되도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질의 섭취를 줄입니다. 설탕, 꿀, 무엿, 사탕 등 단순당질의 과도한 섭취는 체지방의 증가와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 유방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곡류의 경우에도 흰쌀과 흰밀가루보다는 잡곡이나 호밀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콩과 콩 제품을 매일 먹습니다. 두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으므로 콩, 두부, 된장 등을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먹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비타민과 식물성 화학물질은 유방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과일에는 과당이 함유되어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를 유발하므로 1일 400에서 500g 이내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폐경 이후의 비만 여성이 일주일에 3-4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유방암 재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 관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커피는 유방암 재발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에는 악영향을 주므로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에게 기능성 식품을 선물하고 싶다면 중요한 참고 사항입니다. 타목시펜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조절합니다. 따라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는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C, 오메가3, 종합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종합비타민입니다. 종합비타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중 일부 성분이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는 호르몬 대사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와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고용량을 피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며 유방암 치료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별적인 상황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치료 계획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양보충제를 선물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 약물 상태 및 식단을 고려합니다. 또한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주 3회 30분 이상의 충분한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유방암 환자의 더 나은 회복과 재발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정보를 방금 공유했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유방암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널 건강 라디오의 공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동영상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 또 만나요.